여기는 충주입니다. 충주호와 월악산을 동시에 끼고 있어 드라이브하기에 너무 좋은 도시. 그만큼 볼거리가 많은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도시죠. 이번 여행은 충주뿐만이 아니라 인접도시인 충북 제천도 군데군데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충주 여행지인데 제천이 왜 나오냐고요? 충주호와 월악산의 멋진 풍경을 제천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간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어차피 금발봤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드라이브를 하는 내내 눈이 즐거운 충주. 그래도 일단 차에서는 내려야겠죠. 자, 충주를 방문했을 때 필수 여행지 7군데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주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악어봉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니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충주호를 중심으로 쭉쭉 뻗어있는 저 산등성이들의 모습이 마치 악어떼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악어봉인데요. 그러고 보니 정말 물 위를 떠다니는 악어떼들의 모습, 가까이 가기엔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 멋진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합니다. 한 번 왔다 갔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1시간 반. 이곳은 특히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점. 2번 갔다간 구급차에 실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 난코스인데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올라가는 길 곳곳에 손잡이가 없는 급경사진 곳이 많아서 겨울에 갔다가는 빙판에 발을 헛디뎌 난간으로 굴러 떨어지는 부상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을 염두하여 이곳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럼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세요. 무엇보다 모든 구간이 급경사라서 쉴 틈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올라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지만 꼭대기에서 본 풍경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니 꼭 와보세요. 물론 저는 힘들어서 이제 죽어도 안 갈 겁니다. 저는 지금 무지개 다리를 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무지개 빛깔의 멋진 조명으로 장식된 이곳은 중앙탑 사적공원에 있는 무지개 다리입니다. 이곳의 볼거리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무지개 다리와 또 하나는 이 석탑. 공식 명칭은 타평리 7층 석탑인데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서 중앙탑이라고도 많이 불리웁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으로서 당시에 세워진 석탑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방문 가치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은 낮보다 밤에 더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탕금호 옆에 놓여진 이 무지개 다리 때문입니다.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여요. 여기서부터요. 저쪽이 끝이 안 보이네. 레이저쇼예요, 레이저쇼.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띱니다. 쫓아가는데요. 네가 주행랑을 치면 칠수록 돌아오는 길은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신속하게 포획해서 뜯어말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긴 거야?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아직도 끝이 안 보이죠? 네, 진짜로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다리인가? 이곳에 영원히 고립되어 유골로 발견되고 싶지 않으면 이쯤 되면은 필사적으로 유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어. 근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여기를 걷고 있다가 소낙비라도 내리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멀리 걸어와서 돌아가기도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이왕 홀딱 젖을 거 그냥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비는 금방 멈췄지만 언제 어디서 소낙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 날씨 안 좋은 날 우산은 필히 지참하시고요. 중간에 화장실도 없어서 똥이 마려운데 그냥 들어갔다가는 상상도 하기 싫은 대참사의 장본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끔찍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는 주변 행인들에게까지 고통을 줍니다. 호러쇼의 주역이 되고 싶지 않으면 꼭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라 라는 점입니다. 야, 물귀신이다. 아, 진짜로. 그리고 이것은 복수가 돌아왔다라는 드라마와 몰라요 뭔지,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본 적은 없어서 별다른 감흥은 없지만 본 적이 있어도 별다른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민과 손예진도 왔다 간 그 집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22시 이후에는 조명이 꺼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청풍호반 케이블카입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청풍호, 즉 충주호를 횡단하여 비봉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비봉산을 올라가는 길, 충주호의 시원한 풍경과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산과의 조화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는 이곳. 창문을 안 닦아서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악어봉을 보고 나서 그런지
생각보다 밋밋해 보이는 풍경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 비봉산이란 곳은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서 봤을 땐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일 기대하던 장소인데 제 인내심의 한계인 10분 동안 묵묵히 기다려봅니다. 10분만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하기 때문인데요. 약 2.3km 길이의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해발 531m의 비봉산 정상. 평일치고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보입니다. 주말에는 예약을 미리 하고 오시는 게 편의상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케이블카와 차별화된 점이라면 무엇보다 이 탁 트인 광경의 파노라마가 360도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점인데요. 케이블카 종류는 크리스탈이니 퍼스트 클래스니 뭐니 여러가지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어차피 올라가는 길은 하나도 안 멋있으니까 그냥 제일 싼 거 타세요. 무조건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최고이자 유일무이입니다. 꼭 올라오세요. 2021년 한국관광 100선에 수록됐을 정도로 매우 멋진 장소입니다. 100선이 아니라 날씨만 투명했으면은 10선까지는 좀 그렇고 한 20선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만큼 멋있다는 얘기겠죠. 여기는 뭐 지금 미세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멋있어. 당장 일로 와. 빨리 와. 네, 대충 여기를 추천해드린다는 의미네요. 반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을 뿐이지 너한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대인 기준 1인당 18,000원이고요.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오전 9시 반에 오픈하여 오후 6시가 라스트 오더이니 늦지 마세요. 아무튼 매우 추천합니다. 꼭 오세요. 여기는 화록동굴입니다. 광산이 있던 곳을 관광지로 활용한 인공동굴입니다. 입장할 때는 투명 카약을 탈 것인지 말 것인지로 티켓값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투명 카약도 탈 거지. 대인 보트. 아, 1인당 15,000원이야? 한 보트당 15,000원이 아니라? 입장료는 10,000원인데 투명 카약까지 타면은 1인당 15,000원. 화록동굴은 1922년 일제시대에 개발된 광산으로서 그 길이가 무려 80km나 이르는 동양 최대 규모의 활석광산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화록동굴이라는 곳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냥 굴. 전성기 시절 청주시민 1천여 명이 이곳에서 일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90년대 이후에 활석 수입과 고품질 원석이 고갈되어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중 지금은 2.5km 구간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석굴암. 근데 이게 화록동굴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이곳이 한때 광산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듯 중간중간 이런 채석 장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비롭고 놀라운 구경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동굴 초입부이지만 아직까지는 무의미한 구간이고요. 투명으로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카약 그거. 호랑이 굴. 너무 무서운데? 근데 아직까지가 아니라 야광벽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후다닥 만들어 놓은 듯한 조경들이 뜨문뜨문 있는 정도이고, 전시공간 정도로 생각하자니 일부러 찾아가서 볼 정도로 내용물들이 그렇게까지 흥미로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감상평입니다. 그냥 간편하게 그냥 우리 그러게 그 간편하게 그냥 그 수상 보트 타러 간다는 생각으로 신기하다. 여기다 직접 이렇게 이거를 키워서 조명. 캐더라고. 엄청 비싸. 뭐 향이 나, 그치? 뭔가 향 같은 거 나지 않아? 왜? 디퓨저가 있어. 그 향이 이 향일 거야. 그리고 나타난 카약 코스. 오래 기다렸죠. 앞전의 코스들로 보았을 때 카약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신비의 세계. 보트 탑승 시간은 꼴랑 7분 정도 소요됐는데, 저는 여기에서라도 뽕을 뽑아야겠다는 집념으로 배 위에서 최대한 멍 때리며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직원이 알아서 저를 회수하더라고요. 약 8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어가 출몰할 수도 있으니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요. 투명 카약이고 나발의 구간에 이 동굴에서 유일하게 흥미로웠던 구간이 바로 야광벽화 구간입니다. 괜찮다 이거. 일단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 방문객들한테는 권장해드릴 수 있고요. 혹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활석 광산의 역사에 관해 불행하게도 비상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추천을 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그런 테마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찾지 못한 매력이 있겠죠? 전체 관람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오전 9시에 오픈하여 라스트 입장은 오후 5시.
뭐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재미있게 구경하고 갑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충주에서 몇 년 전부터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차박 노지 캠핑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주팔봉입니다. 드라마 빈센조 촬영지기도 한 곳인데요. 본 적은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좋은 드라마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날카로운 바위들과 남한강의 물줄기의 조화가 아주 그림 같습니다. 특히 저 출렁다리 밑에 보이는 팔봉폭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농경지 확보를 위해 바위를 절개하여 반대편의 하천에 있는 물줄기를 끌어온 인공폭포입니다. 유수량이 많은 장마철에는 물줄기가 아주 세차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시원하고 웅장한 맛이 있습니다. 저 팔봉 위에 있는 정자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한 절경을 이룬다 하여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동양화 안 갖기만 해봐라. 선배 하나 건져봐. 옆에 봐. 무엇보다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서 다소 고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대. 아. 멋지긴 한데 올라가는 길이 워낙에 험준하고 힘이 들어서 생각보다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마치 노가다를 빡세게 하고 왔는데 돈봉투 대신에 초코파이 한 박스를 받은 느낌이라면 매우 적절한 비유일 것 같은데요. 꼴랑 저거 올라갔다고 노가다에 비유하냐고요? 네, 전날 악어봉 다녀온 것 때문에 그 휴유증이 오일은 같거든요. 충주 제천이 바위산이 많아서 그냥 너희 집 앞에 있는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오산입니다. 그래도 체력적으로 여유 있으면 한 번쯤은 올라갈 만하고요. 어쨌든 저희 부부는 시작부터 매우 힘이 든 상태였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꼭 한번 캠핑하러 오고 싶은 수주팔봉이었습니다. 여기는 옥순봉 출렁다리입니다. 여기도 같은 충주호를 공유하고 있는 인접도시 제천이고요. 충주호 주변을 드라이브하다가 한번 들려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제천의 10경 중 하나인 옥순봉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충주호를 중심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들이 아주 장관입니다. 다리를 건너면은 이런 소나무 숲길에 산책로가 나오는데 더 따라 올라가시면 옥순봉 전망대가 나옵니다. 다만 어제 악어봉을 다녀온 체력적인 여파가 매우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스킵합니다. 저기 제일 멀리 뿌옇게 보이는 게 오락산입니다. 이 옥순봉 출렁다리의 별미 중 하나는 충주호에서 탈 수 있는 카약인데요.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여 어른은 13,000원, 청소년은 만원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즐길 수 있으며 타면 뭐가 보이는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더 밑에서 보니까 옥순봉이 더 높아 보이겠죠. 김 하나 먹을까? 김부각 시식을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여기 나올 때도 여기로 나오나요? 예, 여기 이따가 나오시면 돼. 예. 맛있다고 하니까 감자도 연근도 계속 먹어보라고 해서 다 먹었어요. 맛있다. 저희가 추천한 것 중에 하나 맛있어. 김이랑 다 맛있어 저희. 진짜 나와서 하나 사자. 맛있다. 그냥 나와서. 네. 예. 하나만 살까? 저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씩 더 먹고. 생각해보니 어차피 오가는 길은 이 길 하나뿐이라서 처먹을 거 다 처먹고 그냥 가버리면은 휴대의 상놈이 되어야 하는 일종의 쥐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땐 헤엄쳐서 와야 하나 고민할 법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정말 맛있는걸요. 어쩐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시식에 격렬할 정도로 관대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옥순봉의 입장료는 제천시민 1,000원, 외지인은 3,000원입니다. 충주 제천하면은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게 오락산이죠.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오락산 안에 있는 미륵사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륵사지는 전북 익산에 있는 건데 여기에도 있대요. 정확한 명칭은 충주 미륵대원지. 고려시대,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찰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불상과 석탑만 남아있는 폐사지입니다. 계단식 논처럼 덩그러니 남아있는 절터에 석탑과 불상의 모습만 돋보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매력이 있는 미륵대원지. 소박한 자태의 부처님이 온화한 모습이 엿보이는 미륵불상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정화시키며 그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봅니다. 공양까지 드리기에는 지난주에 저는 이미 주일학교에서 감사원금 10,000원을 내고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5층 석탑과 거북이상 등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돌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거북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저 갈색 구리 같은 거 저게 진짜 우리 옛날 돈은 옛날에 저는 구리 비슷한
비슷하게 저렇게 바짝하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봐봐. 간신히 보통 초등학생들이 이런 유적지에 오면은 매우 지루해하기 십상인데 어머님의 가르침에 꼬치꼬치 반문을 하는 학구열에 한번 놀라고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아이가 평일 이 시간에 학교에 안 있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륵대원지는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땅속에 있어 아무도 몰랐던 곳인데 1976년 절터에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코스는 미륵대원지와 세트로 엮어가는 곳 덕주산성입니다. 여기는 충주 경계선에 맞닿은 제천시의 영역이고요. 문경과 충주를 잇는 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지닌 이 성은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산성입니다. 약 10km에 달하는 성벽의 둘레가 지금은 거의 다 무너졌지만 지금은 조선시대에 쌓은 남문, 동문, 북문 총 3개의 성문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덕주산성은 은하수 명당으로도 꽤 유명해요. 네이버에 덕주산성이라고 검색만 하면은 덕주산성 은하수가 자동 완성이 될 정도이니 이곳만의 특별한 맛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서도 은하수 이렇게 관측된 사진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은하수. 마누라가 은하수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황당할 정도로 일지공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곽 안쪽으로 들어오니 오락산 산자락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조용한 공간이 너무나도 좋네요. 어때요? 좀 정리가 되나요? 특히 그 케이블카는 꼭 타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쪼록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차마 구독까지는 못하겠다 해도 그래도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